네, 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성현입니다. 지금이 저희 심포시움의 마지막 시간이고 정규 시간이 돼서 어떻게 흥미를 계속 유지할지가 좀 걱정인데요. 저희 지금 앞에 말씀해주신 연사분들을 통해서 저희 역시 방법론 개발이나 다른 단지에서 구축하는 그런 접근 방법 같은 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 단지도 처음에 1년 반 정도의 준비 기간 동안 크게 고심했던 건 이 생태산업단지가 저희 나라로서 늦게 도입했다고 보는데 사실 전국만 있던 건 아니더라고요. 대표적인 헬른버그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교 박사님 설명했듯이 에코타운 프로젝트도 20년 정도 됐고요. 근래 한 10년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굉장히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 저희 추적을 했고요. 거기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지금 현재 저희 사업이 선행 3개 단지에 이어서 청주와 함께 저희 한 5개월 정도 뒤쳐져서 이제 같이 5개 단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커다란 기면도 기대를 하겠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도 저희가 갖는 커다란 성과는 설득과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는 양시가 어디 다니든지 다 그런 이해를 보이겠지만 특히 저희 쪽에서 볼 때는 안산시하고 시흥시에 그래서 지자체의 가장 큰 이해를 그동안 어렵게 하지만 의미 있게 거둬서 지금까지 온 게 앞으로 저희 단지 구축하는 데 커다란 큰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지는 다른 단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양시가 관계합니다. 지자체로 봤을 때는 저희는 안산시에 반월공단이 있고요. 바로 사실은 하나의 공단처럼 되어 있죠. 바로 붙어가지고 옆에 시흥시에 실화공단이 있어서 일명 반월실화공단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업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수가 7,000개 전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개 전후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7,000개를 다 대상으로 별거 아닙니다. 이 시범사업이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복잡성과 어려움이 있고요. 동시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통했을 때 그런 네트워크의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수도권에 말 그대로 저희 서울에 바로 인접한 공단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될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 자료는 가장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보완을 했지만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저희 단지 현황 조사한 것들을 잠깐 앞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구축 계획을 말씀드리겠는데 앞부분에 특히 어떤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이나 접근 방법을 보여드렸다면 제가 이제 사업을 책임지고 입장에서는 관심 있는 게 그런 것들을 포함해야 되겠지만 이 EIB 사업에 플래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단지 특성에 맞는 구축 사업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속해서 수립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죠. 반월 지원산업단지는 실질적으로 78년에 반월이 먼저 10년간에 걸쳐서 형성되고 나서 계속해 필요성에 의해서 기업주 수요를 수도권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매입지를 다시 개발해가지고 시화산업단지가 그 이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온갖 종류의 업종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흥미롭게도 그 안에는 특정 기업 산업의 이런 클러스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또 공통 기업군이 있고 또 이점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의 장점으로 잘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는 8장댐에서 수원을 얻고 있고요. 또 오피스는 종말처리장을 양쪽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소각이나 매입 중심으로 위탁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은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서 STX 같은 대표적인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서 공급해 주는데 사실 저희 초기 어려움이 있었던 게 평가 당시에도
한 가지 문제점은 리딩 컴퍼니의 어떤 부재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중소업체 경우에 좋은 점은 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의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그것도 커다란 장점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에서 중요한 리딩 컴퍼니 하나로서 SDX를 최종적으로 설득해서 또 나가서 모든 것이 설득 이해를 구하는 일들이 사실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업이 지속발전의 가장 큰 대안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용 면에서도 큰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고용 인원이 1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계속 잘 진행이 되면은 기업 발전하고 고용 효과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폐기물은 다양한 업종과 함께 그만 또 성상교육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일들은 저희가 사업 초기에 중요한 것들은 결국 본 사업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선행조사를 신중할 수 있는 만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예를 들면 작년에 그 당시에 획득한 모든 데이터들을 전부 저희가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제 노력을 했는데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수요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이 있거나 추진할 때 비슷한 패턴을 밟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관리를 필요하는 지정 폐기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폐산 폐활관 유기용제하고 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환경 문제를 볼 때 중요한 저의 대상 매치가 될 거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가 됐죠. 저희가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저희 단지의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기는 서울 지역의 공예 배출 기업이 집단 이주에 있어서 한편 지금은 그동안 20년 가까이 이제 수출 중심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그다음에 많은 고용학과 전통 기반 사업에 일부 신규 첨단 산업이 들어가고 있는, 근데 이제 새로운 형태의 리스트럭처링이 필요한 건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소업체라는 게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그런 지속적인 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전체적인 의미 있는 네트워크 구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특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로서 그러면 이런 필요성을 기초로 해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들을 했는데요. 동종업종 간의 교환, 그 다음에 이종업종 간의 새로운 흐름을 발굴하는 것들, 이런 데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수요가 이 사업에 대한 소개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또 그 기업의 수요를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워크샵 개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병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도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서 제한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받는 설문조사와 나중에 저희가 텍스트 통해서 받는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걸 병행해서 결국 저희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참여하는 업체들이 초기 소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았다는 것, 그리고 생산 공정에서 물이나 에너지의 지각도 크고 그거에 따른 환경 처리, 아니면 경제 손실 같은 것들이 크다는 것들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본사업을 위한 대상, 매체, 관련 업체, 네트워크의 성격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화학이나 전자의 금속 가공업체, 그다음에 위탁처역, 제지, 섬유, 염색,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회사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구축 계획을 보면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떤 발전 계획이 커다란 모토가 나왔는데요. 에너지 부산물 재활용이나 산업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지역의 장기적인 종합 발전으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할 것이고, 특히 이 단지는 다른 단지도 공통주의긴 하지만 특별히 최근 들어서 악취 관련된 문제가 커서 그런 부분도 동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도모해보고자 생각합니다. 참고로 안산시에는 최근에 작년 초에 환경부에서 대기환경청을, 유일한 청을 안산시에 뒀어요. 그래서 그만큼 얼마만큼 환경 문제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은 특히 이런 사업, 특히 중소업체를 이끌고 할 때 복잡한 이런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때 리딩 그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주도하는 그룹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 챔피언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리더십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인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EIB 사업은 저희 시범 사업은 5년의 가능성을 두고 지원하는 거지만 지역으로 볼 때는 이게 5년 사업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 수십 개 업체와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10년, 30년 이상을 지탱할 것을 기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런 핵심적인 그 센터의 기능, 여기서는 현재는 이 사업은 사업단으로 나가게 있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같이 앞으로도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리더십과 역할을 갖는 센터로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는 지금 통상 그 네트워크라는 것은 자원 수요업체와 공급업체 간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앞에 과제에서 보인 것처럼 지역 주민과의 그런 의견 수렴,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지자체, 그다음에 NGO들이 이제 다 관련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그 실적인 물질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네트워크까지의 중심이 센터를 하게 돼 있고요. 센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이 단지에 적합한 제1용 네트워크 DB 구축, 물질 흐름 분석,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저희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이걸 좀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센터 산업단지 운영 평가 지수 개발 및 관리.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예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감사 같은 걸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어떠한 프레임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서 빛나서 말씀드리면 화공한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긴 한데 화공의 그런 원리만으로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탱해주는 학문이 최근에 그 산업생態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정착돼가지고 이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가서 느끼게 된 거는 거기 오는 전문가들에서 화공 인력이 아마도 한 20%나 될까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굉장히 다양한 학문의 배경의 전문가들이 같이 해결할 일이라는 거죠. 그럴 때 다시 돌아와서 그 기존의 화공이라는 그런 프린시플을 갖고 있는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이 어떤 역할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좀 시사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단은 사업단, 센터는 센터에서의 역할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미 한교수님 쪽에서 일부 비싼 개념이 있겠지만 웹 베이스 원스톱 포털 이런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실제 모든 기업 간의 정보 교류나 의사 교류를 지금 웹 베이스로 해가지고 센터에서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구적으로는 저희가 구성하는 건 맞습니다. 아직 저희가 시장을 요구를 하게 돼 있지만 어떤 정보에 대한 기밀성 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공화해서 관리하는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단지가 이교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외국하고의 네트워크 구축, 협력 관계를 좀 더 의미 있게 강조한 배경은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생태산업단지가 실패의 케이스도 경험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늦게 했는데 사업이 크고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거듭 저희가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런 최근에 특히 10년 정도 내 성공적인 데서의 얻은 그 경험이 저희한테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 역시 다른 단지와 함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이미 성공적으로 경험한 심지어 실패한 쪽에 그런 쪽의 그 사례나 아니면 그런 쪽의 정보 같은 것들을 교류할 수 있다면은 특히 생산업단지는 다른 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경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5개 단지가 앞으로 협력이지만 외국 단지 역시 추구하는 그 목표가 사실은 경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아까 했던 NIST라든지 또 독일이라든지 또 최근에 저희가 늦었다는 게 일본이나 친절 중국까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어서 이런 같이 인접 국가하고의 협력 같은 것들이 단지 성격이 저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환경 경영에 관련된 것 때문에 빼겠습니다. 저희 역시 다른 기본적으로 틀은 진단 지도하고 에너지 경험만 구축 이런 것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STX 에너지를 포함해서 이런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CB나 이런 쪽으로 특히
이 산업 부분이 저희 단지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네요. 그래서 그 PCB에 관련된 업체들도 여기서 추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의 저희 단지의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 중소업체도 많고 그런 다양한 업종 이런 거에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거둘까 했을 때 단계를 우선 저희 지원해주는 국가청정센터에서 제안한 5년 단위로의 그 3단계 프로젝트의 플랜에 맞춰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안을 낸 게 그 시나리오죠. 저희 모델을 단계별 번역별로 모델을 설정해서 교환망 3단계라는 시나리오를 내게 됐습니다. 교환망 1단계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활동을 확실히 분석해서 그걸 공고히 하는 그런 기본적인 활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그 기술의 난이도라든지 시간의 소요 정도, 시급성, 그 다음에 추가적인 비용의 규모에 따라서 교환망을 2단계, 3단계로 대규모까지 펼쳐나가는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권역을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소규학단지나 이런 데는 아마 좀 더 명확할 수 있지만 저희 단지 같은 데는 굉장히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를 산업권역하고요, 에너지권역, 제재제권역, 재활용권역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간을 구분해가지고 저희가 그 안에서 다시 차근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굳이 의미를 둔다면은 또 이규혁 쌤이 그 설명한 걸 언급하자면 어떠한 우선순위가 보면은 제재조, 그 다음에 인터널 리유즈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 역시 일부는 제재조 활동이 여기서 저희는 주로 물질 에너지 중심의 교환을 하지만 이미 부품이나 제품 차원에서는 제재조의 그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접목될 그런 가능성을 이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환망은 그 기업들이 중소업체들은 그렇게 공정 스텝이 길지 않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한편 그거에 맞는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외국하고 왜 교류를 해야 되냐면은 언뜻 보면 교환망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적이면 좋을 듯 싶지만 그 어느 정도 지적이죠. 실패했을 경우 하나의 그 교환망에서의 하나의 컴포넌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패의 사례로 전형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물질 흐름의 컨티뉴이티의 문제죠, 유지요. 그 물질 흐름의 컨티뉴이티가 디스컨티뉴이티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처음에 계획된 것들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 그 다음에 컴포넌트 하나하나가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할 때 각각을 어떻게 식별해가지고 그걸 추적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단지에 맞춰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현재 보시면 아까 저희가 왜 복잡하기 때문에 권역하고 단계별로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산업권역과 재활용권역 사이는 에너지 권역이 위치해서 유틸리티를 공급하게 돼 있고 일부 폐기물이나 부산물이 순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에너지 교환망의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완적인 그런 새로운 참여 업체를 추가함으로 해서 이것들을 강화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그걸 접근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보면 또 좋은 점은 이미 기투자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스팀이나 온수 교환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들이 있는데 관로 같은 것들이 확보되고 있어서 특히 앞으로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이걸 확대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신 것처럼 아까 단계별로 2단계, 3단계 갔을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추가되고 있는 그런 과정, 이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선 구축 완료되어 있는 거에 점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이한 정도에 따라서 처음에 녹색에서 다시 붉은색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물질 흐름의 어떤 물질적인 에너지 측면의 정량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그 환경성, 경제성이 반드시 따라줘야지만 기업을 설득해서 장기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최근에 어떤 당연히 평가의 시기로 하나 같은 이제 포항처럼 CO2 배출 저항 같은 것들이 이뤘을 경우 저희 계획대로 되면 55만 톤 정도의 저항해서 이게 부가적인 가치로서 전환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아마 대충 예측은
디지트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포항 같은 경우에도 45만 톤 정도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규모가 규모면에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특히 이 공단에서 슬러지가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슬러지가 보시는 것처럼 1000만 톤 정도가 나옵니다. 1000만 톤이요. 특히 슬러지 발생하는 제2축구하고 염색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양 금지나 이런 거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시간에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세한 것들은 향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협조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일관된 어떻게 보면 프레임워크를 있어서 단계별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각 매체별로 먼저 교환하는 것들, 그다음에 산알타의 PCB 업체들, GBS 같은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것들에서 일부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산알칼 같은 것들은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용매 역시 일부는 VOC1으로 해서 악취원이기도 하고요. 용매는 저희는 특히 이제 정밀화업 중간업체들이 많습니다. 저희 단지에는. 이럴 때도 보면은 특히 용매는 사용하고 나면 용매가 굉장히 비싼 걸 쓰죠. 순도 높은 걸 쓰는데요. 그게 미디움으로도 쓰고 용매를 세척할 때도 쓰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냥 위탁업체에 처리했던 것을 저희가 단계에 따라서 세부 사업 내에 보면 그거를 특정 베스트 어베일 테크놀로지 이런 데 적용되어 있죠. 세퍼레이션하고 퓨리피케이션을 했을 때 그 등급에 따라서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세 정도 스텝이 3개 정도 있으면 어떤 정도의 수준의 우리가 처리 용매는 1단계 정도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모든 현실적인 요소하고 경제성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모할 겁니다. 그래서 폐수 마찬가지죠. 저희도 이제 염색 쪽에서 하면 염색 폐수하고 제지 쪽이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 저희 역시 전형적으로 캐스케이딩 앤 파셜 레크로메이션 방식에서 지금 할 거고요. 저희는 굉장히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환망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면 지금 이걸 매체별의 교환망을 다 합치는 겁니다. 참여하는 업체는 매체가 한 가지만 관계한 데도 있지만 2가지, 3가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는 현재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2단계에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3단계는 좀 더 난이도와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단계가 그림으로 표현되는 3단계에서 레드로 표현되는 이런 것들 봐서 실질적인 저희가 계획한 총체적인 교환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세부적인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환경 효과를 미리 다 예측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결국은 정량적인 예측이나 평가가 가능한 정도로 다 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같이 생각할 부분을 저희 단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분석 및 평가 방법론이 틀림없이 앞에 이미 좋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지 성격에 맞는 게 자체적으로 개발되거나 공통적으로 개발되든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단지가 아까 보시는 특별히 다른 특성들을 갖기 때문에 단지에 적합한 물질 및 에너지 흐르면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MFA죠. 머티리얼 플로우 어세스먼트 같은 궁극적으로 특화된 그런 툴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경성 및 경제성 지표 계수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부 이 작업을 기획 때 했는데요. 오늘 여기 소개는 안 했지만 아마 성격상 저희는 이제 LCA 학회 같은 데서 발표를 할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이나 경제성 지표가 이렇게 정형화된 지표 기술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동시에 그런 부분들을 추적해야 되겠고요. 또 실제 부산물 폐기물 순환 DB 관리하는 이런 관리 방법. 실제 EIP는 어떻게 보면 기술 접근 이상으로 관리가 더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격상. 그리고 나서는 원래 이 EIP 사업의 단지 공수의 목적이 지속 발전을 위한 거니까 저희가 센터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고 정보 교육 기반을 강화해야 되고 특히 중소업체들은 참여업체가 같은 눈높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술적 책임자나 의사결정자가 우리 이 점점 발전한 단계에 맞는 눈높이를 가져야 되니까 특히 초반에는 특히 중소업체를 대상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네트워크가 한 박스에 넣은 거죠. 순환 네트워크가 안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도 단지마다의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는 산자부에서 강조하는 대중소관 기업 간의 그 연계, 협력이 아마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강화될 것 같고, 또 특히 타업종 간의 신규 연계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발전에 커다란 포텐셜을 보고 있고 또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반러시아를 어떻게 보면 단지 성격이 재구성되는 지속가능 모델인데 전통 산업을 더 지속가능형으로 변모해주고 나서 첨단 산업들을 보강해줘서 현재 지금 어렵지 사실 부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인데 그런 부분들을 보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질문 있으면 답하겠습니다.